예, 이제 두 번째 시간 한 번 더 우리 고생하십시다. 꼭 앞으로는 교실에서 대면했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주제를 달리 해가지고 장애인 지원 서비스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서비스 방법에 혁신이 있어야 한다. 서비스 방법에 혁신이 있어야 된다. 뭔고 하면은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장면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꼭 장애인 시설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지도할 때, 교회에서 지도할 때 꼭 그 추수감사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교회에 이제 과일, 무슨 곡식 종류, 또 맛있는 거 이런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거를 꼭 박스로 꾸러미를 해가지고 장애인 시설에 이렇게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상당 기간을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들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살펴보기를 원해서, 또 특히 명절 같은 때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트렁크에다가 잔뜩, 뒷좌석에다 잔뜩 실어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찾아뵙고,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로운 분들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활동을 하는 경우에 주로 보면은 집단 활동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집단 활동에. 그런데 물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이라거나 발달 장애인 대학, 또 일자리 문제,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거, 또 집단 상담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10명, 20명을 전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강사가 교육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교육이지요. 그런데요, 이 장애인들의 경우에 장애 정도가 다 달라요. 똑같은 장애라고 할지라도 1급부터 예를 들어서 6급까지 다 층이 다르거든요.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교육이라고 해서 1급부터 6급까지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20명, 30명을 모아놓고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4급, 5급, 6급의 경우에는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1급, 2급, 3급과 같은 중증 환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꺼번에 교육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따로 뭐 1대1로 한다든지 2대1로 한다든지 인원수를 최소화시켜서 1급은 1급끼리, 2급은 2급끼리, 3급은 3급끼리, 1급하고 6급하고 함께 하면 6급은 잘 알아듣지만 1급은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두 번째 거, 개인적인 활동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 여가를 즐긴다거나 오락을 한다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그 장애인하고 1대1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10명 앉혀놓고 이렇게 10명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화하는 것보다 1대1로 대화하면 굉장히 친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취미 배우기, 풍선 가지고, 길쭉한 풍선 있지요. 이거 가지고 호랑이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체를 만듭니다. 또 종이접기라든가 이거요, 1급 뇌병변하고 예를 들어서 5급 뇌병변하고 같이 이렇게 배우면 1급은 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해를 잘 못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대1로 요거 이렇게 접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으세요. 1대1로 해줘야 되지, 여러 사람 앉혀놓고 종이접기, 풍선으로 뭐 만들기 그렇게 하면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대1, 2대1, 3대1 그런 정도로 여가 즐기기, 오락, 대화 나누는 거, 취미, 언어 학습하는 거,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강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개인적인 활동, 여기에 좀 비중을 좀 많이 두십사, 그런 의미예요. 공동체 교육 행사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5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50명 전부한테 이런 내용으로 강의했습니다, 그걸로 만족을 하지 말고 각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사람도 다 그거 배웠어? 이 사람도 다 소화를 해냈어? 저 사람도 다 소화를 해냈어?
이렇게 각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라. 그럴 경우에는 1:1 교육이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지요. 또 각 사람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장애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어요. 이런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체를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오늘 강의 끝났다, 이런 획일적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지도자 역할 혁신, 그래가지고 요건 뭔가 하면은 서비스 중심, 이거를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원장님도 있고 무슨 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또 무슨 관 하면 이제 관장님이 최고 어른이 되겠지요. 무슨 센터 하면 이제 센터장이 되겠지요, 어른장자. 그런데 이분들은요, 행정관리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조직의 규칙을 잘 관리한다거나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재정을 확보해야 또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나는 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원에 나는 대표자야, 나는 여기 센터의 어른이니까 내가 대표자야, 도장을 찍는다거나 결제 라인에 올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도자가 강조하는 조직의 규정, 조직의 재정, 대외 이미지, 행정적인 면이지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의 모습이 서비스 기능 역할의 관리자보다 더 강조가 된다.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이라 센터장, 관장, 원장들도 각 장애인에 대해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경험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섬겨봐야 돼요. 도장만 찍어주는 결제 라인에 위치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파고들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뭐냐, 뭘 도와줘야 되느냐, 체험적으로 섭렵을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려면 현장에 본인이 뛰어들어야 되죠. 도장만 찍고 앉아있지 말고 피드백에 익숙해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드백이 뭐예요? 지금 딱 현장에서 발견하고, 요거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해봐. 그리고 리인풋을 시켜야 되겠죠. 프로세스 거쳐가지고 리아웃풋이 나오겠죠. 그거 봐, 좋아졌잖아. 그래서 이 피드백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현장에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발견하고, 현장에서 직접 피드백을 시키고, 현장에서 다시 아웃풋된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그런 거 시행착오하기 위해서는 동참을 해라.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라. 누가? 원장, 관장, 센터장,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러한 이해와 인식을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투입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행정적으로만 치우치지 말, 행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행정인만 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현장에서. 자,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좀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어른은 이제 관장이 되겠지요. 아까 그 직함이 하나 나왔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하는 활동을 보면은 상담 지원, 그리고 건강 관리, 장애인들이니까, 그 다음에 교육 지원, 사회 지원, 직업 지원, 출근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봉사센터 뒤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복지 서비스는 개별 및 그룹 치료, 심리 지원, 그 다음에 사회 교육, 그 다음에 건강관리, 성건강관리, 장애인들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또 이렇게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있네요. 보니까 또 아동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레고 조립하는 거, 그 다음에 공예 수예교실, 그 다음에 수화교실, 영어 회화 등등, 배드민턴, 탁구, 휠체어, 댄스 등 이런 여러 가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이 장애인들이 활동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요, 또 자존감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체제를 전국적 지도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울 쪽에 인구가 많지요. 경기도하고.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의아한 마음을 품는 게 있어요. 이 동그라미 쳐놓은데 이 강원도 지역은 7군데네요. 다른 도는 보니까 12, 16, 또 부산만 해도 15, 인구가 좀 많으니까 17, 13 이렇게 되는데 강원도는 7군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 비율로만 우리가 따진다면은, 계산을 한다면은 강원도는 인구수가 조금 적으니까 7개만 설치하면 됩니다. 물론 일리가 있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동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좋아요. 강원도가 좁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밀도가 좀 낮다고 해서,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7개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인구수의 개념보다는 지역별의 개념, 어느 군 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리 같은 거를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7개만 세우겠다, 그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도 다른 데처럼 12, 16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규모를 적게 지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2018년도네요, 지도가. 자, 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치과병원, 한광병원, 요양소,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까지, 교육원, 연수원까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있지요. 이 선을 좀 넓게 그어놓고 장애인 표지판을 딱 붙여놓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장애인들이 세우면 안 됩니다. 또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주차 불가능한 차가 있어요. 걷는데 저처럼 보행에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장애인 표지가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 불가 이렇게 아예 써놨어요. 주차 가능한 차만 해야 됩니다. 근데 선이 넓게 그었죠. 좀 이렇게 삐뚤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그 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만이 전용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하는 것, 치과병원, 의료시설, 장례식장, 교육시설 모두에 다 배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출입구 접근로, 이것도 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높이의 문제, 또 문턱의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여기 대변기, 소변기 보십시오. 이거는 다 의무적이죠. 바로 화장실에 뛰어가야 되잖아요, 급하면은. 그럴 경우에 갔는데 장애인용이 없다, 그러면 애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권장 여러 권장 부분도 있죠.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를 하지는 않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좀 설치를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차원이고, 혹시 설치를 우리는 좀 빈약해서, 우리는 좀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못해서 그것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허락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혜택을 한번 보십시다. 장애인 혜택, 그래서 여기 이제 1급에서 3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지금은 급수가 없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급수자가 폐지가 됐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거, 우리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거, 도시가스 요금 1 내지 3급은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전화 요금이 있죠. 핸드폰 포함해서. 또 TV 수신료라든가, 또는 이렇게 국공립 공연장 관람료라든가, 또 국공립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경우, 또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인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물론 좀 할인 혜택을 받고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 요금하고, 핸드폰 요금
두드러지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전철도 거의 타지 않고, 전철은 무료거든요. 또 고속도로 통행료 50%입니다. 근데 거의 고속도로 제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민감하게 와닿는 것은 핸드폰 요금 30%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이 두 가지. 그게 또 이제 저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장애, 이제 대학생 경우,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활용, 그래가지고 우리 백석대에서도 이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장애학생 도우미들이 있는데, 청각장애라든가 시각장애라든가 공부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 도우미들은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학생들을 훈련시켜서 갖추는 경우지요. 이 장학금을 지불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전문 도우미, 여기는 이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또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도 아직까지 안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도우미 섭외 방식이라든가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학생을 계속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그 다음에 활동 시간과 활동 등 다 또 사생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관행에 맡기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도우미 숫자를 늘려가지고, 한 사람의 도우미가 그 한 학생을 다 모든 과목을 다 돌아보면서 동참해가지고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도우미를 2명, 3명, 4명 이렇게 늘리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액수라든가 또 대학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 도우미를 통한 지원의 한계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앞으로 계속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화 통역이라든가 문자 통역을 통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강의가 갖는 특성, 그래서 이게 무슨 과목이냐, 무엇 전공이냐, 여기에 따라서 한계점들을 맛본다. 뭔고 하면은 손으로 수화 통화를 하는데 이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수화를 하는데, 그런데 전공 용어나 또 기호들이 수화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장애인에게 수화로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돼요. 교수님은 계속 강의를 하고. 그런데 이 도우미 학생이, 예를 들어서 그게 법학 과목이라고 합시다. 이 도우미 학생이 법학을 전공한 학생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법학 용어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지요. 그럼 이걸 표현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드물기는 하지만 영어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도우미 학생이 영어에 능통하다면은 얼마든지 한국어 수화로 이렇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청각장애인이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수학 기호라든가, 여기 제가 해놨습니다. 근의 공식인데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 이거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했던 거죠. 근의 공식입니다. x는 이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저승 마이너스 4ac, 이거 우리 달달달 암송했던 내용이죠. 이거를 손으로 가지고 어떻게 수화로 통역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프가 나온다, 전문적인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프를 읽을 능력이 없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손 가지고 다 표현을 해주겠어요? 또 공식 같은 경우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도우미가 옆에서 장애인 학생을 도와준다고 해도 이런 점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가 되는 거지요. 해결해야 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 백석대학교하고 백석문화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를 클릭하면 이게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와 관련해서 그 과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장애인에 관한 논점,
첫째, 인권을 귀하게 여겨라. 당신은 장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증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못 들어와요. 여기에서는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 장애인이 어떤 점에 한계가 있다면 몸을 움직이는데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기업체에서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여건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장애인이 앉을 수 있는 변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 특성에 맞도록 개발을 해줘야 돼요. 핑계를 대지 말고. 장애인도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장애인도 자기 적성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신의 꿈이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하지 말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을 해줘라. 그것도 인권의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기 적성에 맞는 거, 자기 전공에 맞는 거, 자기 흥미에 맞는 거,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장애인이 또 요거는 자살 문제 아까 우리 다뤘지요. 장애인이 스스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평생 교육의 혜택을 누리도록 굳이 학위 과정이 아니라도 우리처럼 이제 비장애인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체계가 아니라도 장애인이 아무리 중증의 장애를 앓고 있어도 그 일정한 체계를 따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성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줘야 된다. 평생 교육 차원에서. 그 다음에 행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 도장 찍어주는 일에만 익숙해서는 안 되지요. 조직 체계 정비하는 일에만 익숙하고 법제도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 센터장도 관장도 무슨, 그리고 거기에 최고의 어르신도 장애인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서 장애인이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한가, 앞으로 어떤 법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될 것인가, 도장만 찍는 그 라인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임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스스로 장애인 대학생을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백석대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대학생 도우미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공부할 때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우미 학생을 한 명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너 어느 무슨 요일에 몇 교시에 이런 과목 공부하지? 그럼 나도 당신 같이 따라 들어갈게요. 나는 이 과목을 듣지 않지만은 내가 옆에서 손으로 통역을 해줄게요. 바로 이런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주제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 내용은 다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소수 집단 가운데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하고 결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골에서 보면은 농촌 배경에서 여성들이 대부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시골은 노령화가 돼 있고 또 총각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아요. 30, 40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외국인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4분의 1 수준이 바로 다문화 가정입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4명 중에 한 사람은 외국 여성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게 끝나면 2주 정도 한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굉장히 많습니다.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터민,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탈북민이라고 하지 말고 세터민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5만 명,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지금 한 15, 16만 명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 특히 그 중에서 중국 학생들이 거의 한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세터민, 외국인 유학생 이렇게 2주 정도씩으로 안배를 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과제물 마지막. 이제 혹시 다른 광고가 나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연장합니다 하면은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대면 강의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그렇게 광고가 확실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이게 마지막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30분 정도 잘 안배를 하셔서 아래 지침에 따라 과제물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요거 보여드렸지요. 백석대 홈피에 들어가셔서 어느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지원 서비스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센터 소개 조금만 보시고 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보셔가지고 이 백석대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감당하는 주요 정책들 어떤 점들을 도와주는가 그거를 세목적으로 살펴보고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백석대 4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도 우리 학교에 이 장애인 센터가 있나 그것도 모르는 학생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소수집단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백석대에 이런 기구가 있구나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옆에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참 좋은 그런 대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